자, 다음 내용 정규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 정규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왜 쪼개냐면은 데이터가 중복되는 것을 막고, 중복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데이터를 나중에 뭐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지우거나 그럴 때 문제점이 발생될 확률을 줄여주거든요. 왜 정규화를 하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테이블이 있다고 쳐보죠. 학번, 과목명, 성적, 이름에 대한 이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의 기본 키는 학번과 과목명 두 개 합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요 테이블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중복이 돼서 데이터 용량을 함부로 쓴 것도 문제는 문제지만은 그것보다는 뒤에 더 문제가 나오는데요. 수정, 삽입, 삭제 같은 걸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수정. 자, 김사랑이 개명을 해서 김소연의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를 해서 김사랑은 안 바꿀 수도 있죠. 여기는 안 바꾼 거예요. 즉 데이터가 불일치하게 됩니다. 같은 사람인데요. 학번 100번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달라요.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발생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삽입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요 테이블 구조대로라면은 예를 들어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새로운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아직 듣는 과목이 없는 거예요. 성적도 없고요. 그러면은 학생 데이터를 넣지만은 학생이 추가됐으니까요. 과목명과 성적을 넣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를 넣을 것이냐? 너를 넣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기본 키거든요. 기본 키엔 너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지우려고 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체제라는 과목을 지우려고 하면은 요 이성균이라는 학생의 데이터가 같이 지워지게 돼요. 같이 지워지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잘 지키고 보존하려면은 정규화라는 걸 해야 됩니다. 정규화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중복되는 것이 줄어들고요. 중복이 없어지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뭐 이럴 때 봤던 문제점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용어 하나 좀 보겠습니다. 정규화와 관련된 첫 번째 결정자라고 있습니다. 결정자. 자, 결정자는 뭐냐면요. 어떤 테이블이 있고요. 여러 가지 컬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컬럼에서 A, B, C 뭐 이런 컬럼이 있는데 이 C라는 컬럼의 값을 A라는 컬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뭐 정확히 얘기하면 뭐 값이 결정된다기보다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영향을 크게 받는데, 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키가 이렇게 있고요. 성적이라는 컬럼은 학번과 과목명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100번 학생이 운영체제를 듣는 것은 들을 때의 성적은 90점이다. 이 두 개의 컬럼, 기본키죠. 이 기본키에 의해서 성적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에 의해서만 결정되진 않아요. 101번 학생은 76점이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101번 학생은 데이터 통신 과목이 76점이다. 이런 건 말이 되죠. 자, 성적이라는 컬럼은 그렇고요. 이름이라는 컬럼 보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거 학번과 이름은 짝을 이루죠. 예, 100번은 누구, 101번은 누구, 102번은 누구. 학번마다 각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즉 이름은 학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번에 의해서 이름이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적은 이 기본키, 학번과 과목명이 묶어서 기본키죠. 이 기본키에 의해서 성적이 결정되는데 이 이름은 이 기본키가 아닌 이 기본키의 일부인 학번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이런 관계를 완전함수 종속,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합니다. 기본키에 의해서 어떤 다른 컬럼의 값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완전함수 종속. 근데 기본키의 일부에 의해서만 결정될 때는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완전함수 종속으로만 테이블이 구성돼야 더 정규화가 된 테이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제2정규화 하면서 자세히 볼 건데요. 제2정규화가 뭐냐면은 이 부분함수 종속을 없애서 모두 완전함수 종속처럼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2정규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요 개념, 용어 잘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정규화 한번 해보죠. 자, 정규형은 비정규화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뭐 보이스 코드 정규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다 설계한다고 했을 때는 뭐 끼케야 제3정규형, 일반적으로는 제2정규형에서 멈추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뭐 졸업 프로젝트를 하거나 신입인 입장에서는 뭐 대부분 간단한 프로젝트에서는 제2정규형까지입니다. 자,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1정규형은 이 각각의 이걸 셀이라고 하죠. 셀. 각 칸들을. 이 각 칸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오직 하나여야 된다. 두 개 이상의 값을 가질 수가 없어야 된다. 라는 것이 제1정규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테이블을 100번인 사람은 두 과목을 듣는데 성적이 두 개 있어요. 이거를 쪼갠다면은 100번이 지금 이렇게 쪼개졌죠. 이 100번인 사람. 자, 이렇게 한 칸에 하나의 데이터만 넣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1정규화입니다. 자, 제2정규형은요, 아까 말씀드린 완전함수 종속으로 모든 컬럼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완전함수 종속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쪼개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테이블입니다. 이름이 부분함수 종속으로 되어 있어요. 오직 학번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까 보셨던 삽입, 아까 저희 봤죠. 삽입했을 때, 수정했을 때, 삭제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보셨잖아요. 김사랑의 이름을 바꿨을 때 문제점, 운영체제라는 과목이 없어졌을 때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전학생이 왔을 때의 문제점, 추가됐을 때, 데이터 추가됐을 때 그 문제점 아까 앞서 보셨잖아요. 예, 부분함수 종속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를 완전함수 종속으로 완전함수 종속은 별거 아니에요. 기본 키에 의해서 다른 컬럼들의 값이 결정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쪼개면 되겠죠. 어떻게 쪼개느냐, 자, 일단 완전함수 종속으로 미리 세팅되어 있던 학번 과목명 성적은 그대로 냅둡니다. 하나로 만들고요. 이 이름은 과목명이랑은 상관이 없죠. 오직 학번과만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번과 이름을 따로 묶어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제2정규화가 된 테이블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성적은 기본키인 학번 과목명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고요. 이름도 역시 기본키인 학번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완전함수 종속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럼 아까 발생한 삽입, 삭제, 수정의 문제점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적어집니다. 제로는 아니에요. 사람 이름 모르니까요. 자, 이렇게 쪼갰어요. 쪼갰습니다. 자, 완전함수 종속으로 다 됐죠?
넘어가고 이런 것. 자, 제3 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 시험에는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막 나오진 않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데 지금으로서 일단 제2정규형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이행적 함수 종속도 사실은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이렇게 A가 B에서 결정되고 B가 C가 B에서 결정되면 A가 즉 다시 말하면 A에 의해서 C까지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요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 따로 B, C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3 종규형인데 사실 뭐 이것도 비슷하거든요. 수정 삭제 삽입할 때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행적 함수로 학번에 의해서 지도교수가 결정되고 학번이 지도교수를 결정하고 지도교수가 학과를 결정한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둘로 쪼개야 된다는 건데 일단은 제2정규형까지 확실히 이해하시고요. 제3정규화 혹시 궁금하시다면 뭐 개인적으로 찾아오셔도 되고 네이버 같은데 제3정규화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예제와 함께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프로젝트에 쓰이지 않거나 시험에 관계된 내용을 좀 스킵을 하려고 그래요. 자, 하여튼 제3정규화까지 보셨고요. 자, 이건 좀 짧았네요. 어쨌든 요 함수 종속에 대해서는 잘 보세요. 사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당장 학교 프로젝트나 그런 실무에서 많이 쓰게 되는 것은 제2정규형까지니까요. 일단 요 내용까지만 완벽하게 좀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SQLD 시험 떠나서 정말 많이 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파악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